테라스 아파트에서 살아보니 라는 제목으로 저의 경험을 토대로 개인 취향에 따른 판단과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테라스 아파트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테라스에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테라스 아파트의 탑층인 4층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지금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기 직전에는 또 운이 좋게도 2년간 공원 안에 있는 전원주택에서 살았어요. 물론 테라스 아파트와 전원주택 살기 전에는 오랫동안 보통의 아파트에서 살았지요. 지금 우리가 테라스 아파트의 장단점을 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점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야겠어요.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 발코니이고, 이게 베란다, 이게 지금 테라스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볼까요? 베란다는 아래층 지붕의 남는 공간을 말한다 그랬어요. 아래층 지붕에 남는 부분, 이것을 베란다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이 같은 보통의 아파트에는 베란다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베란다라고 했던 것은 베란다가 아니고 발코니. 요즘 신축 아파트는 모두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어 있어요.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되게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발코니는 건물 외벽에 추가로 설치한 공간, 이렇게 이것을 발코니라고 한다는데, 우리가 흔히 아파트 베란다라고 부르는 공간은 사실 발코니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발코니는 건물 외부 공간이기에 난간이 있고 지붕이 없으나, 아파트의 경우는 모든 층마다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천장이 존재한다. 베란다 확장 공사는 불법임에 반해 발코니의 경우 건축법상 1.5m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축 아파트들의 발코니가 1.5m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테라스는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 올린 것으로 거실 및 주방과 연결된 공간을 말한다. 주로 정원의 풍경을 감상하는 목적으로 1층에 만들어지며 실내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건물 내부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라스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집 아파트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각각이 자기 집이 하나의 층이니까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베란다는 아래층 건물의 바닥, 그리고 발코니는 건물의 외부에 나와 있는 것을 발코니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아파트가 모두 발코니를 확장해 버리기 때문에 발코니까지 다시 실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각 층마다 모두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지붕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요즘의 신축 아파트들은 모두가 이 발코니를 확장해 가지고 안방 앞에 조그마한 발코니를 남겨놓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테라스 아파트의 장단점 중에 장점 먼저 살펴보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고, 여름에 작은 풀장도 만들 수 있고, 화초를 키울 수 있고, 등등등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요. 4층 두 라인이 하나의 엘리베이터를 쓰게 되니까 편리하다. 그런 거 말고요. 제가 살면서 느끼는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모습인데요. 고추도 막 주렁주렁 열리고 지금 오이도 크게 열려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테라스 아파트의 4층인데요.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위층이 다락이고 다락에서 나오면 테라스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비 오는 날입니다. 아파트에서는 감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테라스 아파트의 단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대수가 적어서 매매가 잘 안 된다는 등, 가격이 어떻다는 등 그런 거 빼고요.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는 거실에서 창을 열고 내려다보면 바로 아래층에 테라스가 보입니다. 당연히 아래층 테라스에는 어닝이라고 하지요. 이런 모양의 어닝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어닝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다 보이기는 합니다. 바로 아래층뿐만 아니라 그 아래의 테라스에 무엇이 있는지 다 보이거든요. 뭐 예쁜 꽃이 있기도 하고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아파트에서 방송이 나기도 하고 주민 카페에 올라온 글 중에는 물건이 날아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층에서 내려다 보이거나 물건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위층 입장에서 단점도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고 있을 때 바로 아래층 테라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 어떤 때는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도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층 테라스에서 고기 구우면 냄새가 바로 저희 거실로 들어옵니다. 테라스 아파트에서 장점을 누리는 대신 이러한 불편함도 있다는 것이에요. 테라스 아파트가 단지마다 모양도 다르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집의 경우입니다. 이제 테라스에 설치하면 안 되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파라솔입니다. 왜일까요? 바람이 불면 얼른 나와서 접어두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바람에 많이 흔들리고 또 천이 찢어지기까지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처음 입주할 때 설치했던 파라솔들을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 막이가 되는 2층이나 3층은 괜찮지만 탑층, 그러니까 옥상에 있는 테라스에서는 바람이 매우 세거든요. 이게 저희 집 거 파라솔 뽑기 전의 모습입니다. 바람 불면 얼른 나가서 접곤 했는데 커버가 찢어진 모습입니다. 결국 파라솔은 뽑아버리고 이 테이블은 화분 받침으로 사용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이 그늘막 설치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이 그늘막 사이로 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방수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이게 방수 그늘막인데요. 아까 비 오는 모습 다시 한번 볼까요? 방수 그늘막을 설치하고 처음에는 좋았어요. 비 오는 날도 그늘에서 차도 마시면서 비를 감상할 수 있고요.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면 바람이 안 통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어떨 때는 중앙에 물이 고여 있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물의 무게가 무거워서 이 방수천이 아래로 축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내리도록 한쪽을 이렇게 기울게 설치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바람이 세게 불면 바람이 안 통하기 때문에 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탱하고 있는 이런 이쪽에 쇠사슬 같은 것들이 유리창에 부딪혀서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일 일기예보를 봐야 되는데 이제 비예보 대신에 바람 세기를 체크해야 됩니다. 결국 현재는 이 방수 그늘막은 얼마 되지 않아서 내리고 다시 전에 쓰던 방수 되지 않는 그늘막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라스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낭만적인 생각으로 그네를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역시 바람 때문에 길게 가지 않습니다. 비, 바람 이런 자연은 상상을 초월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훨씬 셉니다. 얼마 전 저희 집 그네 모습입니다. 천이 이렇게 다 찢어졌어요. 테라스에 파라솔 안 됩니다. 방수 그늘망 안 됩니다. 그네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썬룸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썬룸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옆집에 물어보니까 딱히 단점은 아직 못 찾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원주택, 일반 아파트, 테라스 아파트 모두 살아본 사람으로서 제가 마음대로 한다면 발코니가 충분히 넓은 아파트였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안방 앞에 작은 발코니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살던 구축 아파트처럼 거실 앞에 폭이 한 1.5m 정도 되는 발코니가 있는 신축 아파트 없을까요? 지금까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혹시 테라스 아파트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나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